장례식장은 고요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날, 검은 옷차림의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지은은 가족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늘 그래왔다. 가족의 조용한 딸로, 말수가 적고 순종적인 아이로. 하지만 오늘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민지가 누워있는 관 앞에서 지은은 갑자기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민지야, 나 너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 말 한마디가 장례식장을 폭발시켰다.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쓰러질 뻔했다. 아버지는 주먹을 쥐고 고개를 저었다. 민지의 부모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 그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족, 그리고 민지라는 절친. 민지와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다. 24살 민지는 자유분방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둘은 항상 붙어 다녔고 사람들은 그들을 쌍둥이 자매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은에게 민지는 그 이상이었다. 처음에는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함께 웃고 울고 밤새 수다를 떨 때마다 느껴지는 그 따뜻함.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이 변했다. 민지의 미소가 가슴을 뛰게 했고 그녀의 손길이 전율을 일으켰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그녀의 가정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해, 어머니는 항상 착한 딸이 되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그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민지의 죽음은 갑작스러웠다. 교통사고였다. 민지가 운전하던 차가 미끄러져 다리에 부딪혔다. 지은은 병원에서 민지의 마지막을 지켰다. 민지는 의식을 잃기 전 지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은아, 나도. 너, 그 말이 끝나지 않았다. 민지는 떠났고 지은은 무너졌다. 장례식에서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지은은 평생 그 비밀을 묻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고백 후 장례식장은 혼란에 빠졌다. 민지의 오빠가 지은에게 다가와 소리쳤다. 뭐라고? 너 미쳤어. 민지가 그런 애였을 리 없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가족들은 그녀를 끌고 집으로 데려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문을 쾅 닫고 소리쳤다. 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는 울면서 왜 그런 말을 했어? 민지가 불쌍해서 그래.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진심이었어요. 민지를 사랑했어요. 그날 밤 지은은 방에 갇힌 듯 했다. 핸드폰은 압수당했고 문은 잠겼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민지를 생각했다. 둘의 추억이 떠올랐다.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날, 민지가 웃으며 너랑 친구할래? 라고 했던 그 순간. 함께 여행 갔던 제주도, 바다를 보며 나눴던 꿈 이야기. 민지는 항상 지은아, 너는 너무 착해. 더 자유로워져야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주제였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지은은 인터넷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검색한 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가족에게 버림받는 이야기. 그녀는 그럴 바에 차라리 혼자 삭히자고 결심했다. 하지만 민지의 죽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집은 폭풍이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그녀를 비난했다.
이모가 말했다. 지은아, 그건 착각이야. 민지가 죽어서 혼란스러운 거지. 삼촌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야? 직장도 잃을 텐데 지은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컸다. 아버지는 회사에 사표를 내도록 강요했다. 집안에 그런 딸이 있다는 소문 나면 안 돼.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돼. 지은은 그 압박 속에서 점점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SNS에서는 악플이 쏟아졌다. 민지 장례식에서 고백. 미친년. 동성애자. 역겹다. 지은은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오랜 세월 억눌린 감정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민지의 부모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점점 지은을 이해하려 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민지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내 고백 듣고. 민지도 그랬을지도 몰라.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민지의 방을 정리하다 발견한 일기장. 거기 민지의 감정이 적혀 있었다. 지은이를 보면 가슴이 뛴다. 이게 사랑인가? 지은은 그 일기를 읽고 더 큰 슬픔에 빠졌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왜 사회의 시선 때문에 주저했을까?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편견.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지은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렸다. 지은의 삶은 장례식 후 완전히 뒤집혔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상사가 불러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국 사표를 냈다. 실업자가 된 그녀는 집에 틀어박혔다. 어머니는 매일 결혼해. 정상적인 삶 살아라고 설득했다. 아버지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민지의 추억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민지의 사진을 보며 함께 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서울의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 지은아, 너 꿈은 뭐야? 민지가 물었고 지은은 안정된 삶이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웃으며 그게 다야? 더 큰 꿈 가져봐. 이제 지은은 그 말이 후회되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살아온 삶이.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온라인 모임에서 만난 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수진은 28살, 변호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커밍아웃 경험을 공유했다. 가족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 이해했어. 지은은 수진과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수진과의 만남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지은은 수진에게 끌렸다. 민지 이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 하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민지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사랑.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도덕적 딜레마. 민지의 기억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그녀는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자신을 탓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한편 가족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어머니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 남자 봐, 좋은 집안이야. 이 지은은 거부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지은은 소개팅 자리에 나갔다. 상대는 27살 직장인 준호였다. 그는 친절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화 중 준호가 결혼 생각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물었다. 어땠어? 지은은 단돼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무너져. 그 말에 지은은 반발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서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지은. 아버지가 들어와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지은은 충격받았다. 집에서 쫓겨날 줄이야. 지은은 수진의 집으로 갔다. 수진은 그녀를 받아주었다. 여기 있어? 천천히 생각해 둘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수진의 이야기에서 지은은 힘을 얻었다. 수진은 부모와 대화로 화해했다고 했다. 지은도 시도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돌아와. 사과해라고만 말했다.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사회의 시선도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커플을 보면 부러웠다. 왜 우리는 안 될까?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썼다. 동성애자의 고백, 가족의 배신과 사랑의 대가 글이 퍼지며 응원이 왔다. 하지만 악플도. 정신병자. 사회에서 사라져 지은은 그 댓글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의 오빠가 지은을 찾아왔다. 민지의 일기 봤어. 너에 대한 감정 적혀 있었어. 그는 울었다. 미안해. 처음에 화내서 지은은 위로를 받았다. 민지의 가족이 이해해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은 여전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이해해주세요. 편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수진과 가까워지며 지은은 새로운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진이 물었다. 민지 때문에 망설이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 같아. 수진은 사랑은 배신이 아니야.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민했다. 선택의 기로. 과거를 붙잡을까, 미래를 택할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회사에서 복직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미지 문제야. 그녀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도움으로.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이 아팠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병문안을 갔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 때문에.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생각해볼게.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오지마. 지은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자유의 대가로 가족을 잃는 것? 지은의 일상은 수진과 함께 안정되기 시작했다. 둘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수진의 직업 덕에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지은은 프리랜서 마케팅 일을 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밤마다 민지의 꿈을 꾸었다. 왜 나를 버려? 민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은은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미안해. 아직 민지가. 수진은 이해했다. 천천히.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수진도 상처받았다. 지은의 망설임이 관계를 긴장시켰다. 어느 날 수진이 말했다. 우리 헤어질까? 지은은 놀랐다. 왜? 너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아.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다. 민지의 죽음이 트라우마였다. 가족 쪽에서는 변화가 생겼다.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아빠가. 내 편지 읽었어.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가족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내 그 생활 그만둬.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화가 났다. 엄마, 그게 나예요. 바꿀 수 없어요. 어머니는 돌아갔다. 지은은 선택의 압박을 느꼈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사회의 편견도 더해졌다. 수진과 함께 나간 카페에서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저 둘 이상의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참았지만 수진은 화를 냈다. 왜 그래? 우리 잘못 없어. 그 사건 후 지은은 더 위축되었다. LGBT 단체에서 지은은 활동을 시작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스토리를 공유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힘을 주었다.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 지은은 강연을 했다. 장례식에서 고백한 여자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후 온라인에서 공격이 왔다. 프로모션 하려고 민지 이용하나 악플러들이 민지의 이름을 언급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의 오빠가 연락 왔다. 괜찮아. 민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의 행동이 민지의 기억을 더럽힌 건 아닐까? 수진과의 관계는 위기였다. 수진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들렸다. 지은은 대질했다. 진짜야? 수진은 부정했다. 오해야. 믿어줘. 하지만 지은의 불신은 커졌다. 민지의 배신감이 투영되었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다. 너 항상 민지 타령이야. 수진이 소리쳤다. 지은은 미안해라고 했지만 관계는 금이 갔다. 지은은 혼자 남아 생각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가? 그녀는 민지의 무덤을 찾았다. 민지야, 나 어떻게 해야 해?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압력은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가 지은을 불렀다. 집으로 와. 모든 걸 잊고 지은은 갔다. 아버지는 내가 아프게 한 거 알아? 어머니가 아파. 지은은 답봐. 저도 아파요. 왜 이해 못해? 아버지는 사회가 안 받아줘. 내 미래 망칠 거야. 지은은 반박했다. 미래는 제가 만드는 거예요. 대화는 평행선이었다. 지은은 돌아왔다. 수진이 기다렸다. 결정했어. 지은은 가족 선택할 수 없어. 하지만 너도 포기 못해. 수진은 안아주었다. 하지만 불안은 남았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은 새로운 사건에 직면했다. 옛 동료가 연락 왔다. 회사에서 내 이야기 나와. 복직 가능할지도. 하지만 조건, 개인사 숨겨. 지은은 거부했다. 숨기지 않을게. 그 선택으로 기회를 잃었다. 사회의 벽을 실감했다. 동시에 LGBT 운동에 더 참여했다. 시위에 나갔다. 평등을 위해 구호를 외쳤다. 거기서 폭력적인 반대자들을 만났다. 변태들, 욕설이 날아왔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버텼다. 그 경험으로 그녀는 강해졌다. 지은의 삶은 점점 안정되지 않았다. 수진과의 관계가 흔들렸다. 수진이 출장을 갔다. 그 기간 지은은 혼자였다. 민지의 추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민지의 물건을 정리하다 편지를 발견했다. 지은아, 나 너 사랑해. 하지만 말 못할게. 지은은 무너졌다. 왜 서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 후회로 수진에게 미안함이 들었다. 수진이 돌아오자 지은은 고백했다. 민지의 편지 봤어. 이제 놓아줄게. 수진은 기뻐했다.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다시 입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있었다. 너 때문이야.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아빠, 대화해요. 아버지는 내 선택이 잘못됐어. 지은은 잘못이 뭐예요? 사랑하는 게. 대화는 길어졌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나도 자유롭고 싶었지만 가족 위해 참았어. 지은은 자빠. 시대가 달라요. 저는 참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날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버지가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됐다. 지은의 블로그가 해킹당했다.
악플러들이 죽어라 라고 썼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수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왜 사랑 때문에 이런 고통을? LGBT 단체에서 큰 이벤트가 열렸다. 지은은 연사로 나섰다. 제 이야기 들려줄게요. 사랑의 대가 청중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난입했다. 동성애 반대, 혼란이 벌어졌다. 지은은 무대에서 내려오다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수진이 곁에 있었다. 위험해. 그만둬. 지은은 포기 못해. 변화 위해 그 결정으로 관계에 금이 갔다. 수진이 나도 지쳐라고 말했다.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운동인가, 사랑인가?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퇴원 후 지은을 불렀다. 아빠가 내 블로그 봤어. 잡아지는 내 용기 인정해. 하지만 걱정돼. 지은은 울었다. 아빠, 감사해요.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이해했다. 천천히 나아가기로. 하지만 수진과의 문제는 심각해졌다. 수진이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너의 삶에 내가 방해돼. 지은은 붙잡았다. 아니야. 함께해. 하지만 수진은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았다. 배신감과 상실. 민지 이후 또 다른 이별. 지은은 자신을 돌아봤다. 왜 항상 잃는가? 자신의 선택 때문인가? 그녀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민지와 갔던 곳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민지야, 나 잘하고 있어. 바람이 답하는 듯 했다. 돌아온 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다. 프리랜서 일을 키우고 단체 활동을 계속했다. 가족과는 서서히 가까워졌다. 어머니가 오늘 저녁 먹자라고 연락 왔다. 아버지도 동의했다. 식사 자리에서 어색했지만 대화가 흘렀다. 내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눈물 흘렸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됐다. 지은은 실망했다. 언제쯤 단체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나왔다. 장례식 고백 여자, 이제 활동가, 이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지은은 버텼다. 수진이 다시 연락 왔다. 미안해. 돌아갈게. 지은은 망설였다. 정말 수진은 내 선택 존중할게.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았다. 지은의 삶은 고조된 긴장 속에서 절정에 달했다. 가족과의 화해가 진행되던 중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은 기다렸다. 어머니가 내 탓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의 고백이 가족을 스트레스에 몰아넣었다. 아버지가 깨어났다. 지은아,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지은은 자빠. 미안해요.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옳았어. 사랑은 자유야. 그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아버지의 변화. 시간과 고통이 가져온 깨달음. 가족은 다시 모였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색함이 남았다. 수진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결혼을 꿈꿨지만 법이 허락하지 않았다. 지은은 캠페인을 강화했다. 평등 결혼을 위해 시위에서 연설했다. 청중들이 호응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지은은 부상당했다. 그 사건으로 미디어가 주목했다. LGBT 활동가 습격. 지은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졌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힘내세요. 편지가 왔다. 하지만 가족은 걱정했다. 아버지가 쥐험해. 그만둬. 지은은 변화 위해 해야 해요. 민지의 기일이 다가왔다. 지은은 무덤을 찾았다. 수진이 함께했다. 민지야, 나 행복해. 꽃을 놓으며 말했다.
민지의 오빠가 왔다. 민지가 기뻐할 거야. 셋은 함께 추억을 나눴다. 그 순간 지은은 식성했다. 사랑의 대가는 컸지만 같이 있었다. 배신, 상실, 고통. 하지만 깨달음과 자유를 얻었다. 지은의 삶은 계속됐다. 활동가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족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블로그에 썼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우리는 평등하다. 그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다. 장례식에서의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꿨다. 후회. 조금. 하지만 다시 한다면? 같은 선택. 사랑을 숨기는 게 더 큰 잘못이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